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시작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도 아니었고 정답을 알려주려는 마음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싶었다. 이야기에는 대단한 반전도 없고 눈물나게 극적인 장면도 없다. 하지만 살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이게 될 순간들은 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눈에 띄지 않았고 기억에 남는 아이도 아니었다. 선생님도 친척도 이웃도 나에게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자리가 어디인지 궁금했다. 앞에 서지도 못했고 뒤로 빠질 용기도 없었던 사람. 그게 나였다.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살아보니 인생은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마음을 접었다 펴는 과정이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웠고 어떤 날은 별일 아닌 일에 하루가 다 가버렸다. 그렇게 시간은 설명 없이 흘러갔다. 이 이야기는 잘 살아온 사람의 기록이 아니다. 그저 살아내온 사람의 흔적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길을 어딘가에서 걷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길,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오솔길이라 부른다. 어린 시절 비교 속에서 자라다. 어릴 때 나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되고 있었다. 쟤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누구 아들은 말도 똑부러지게 한다더라.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비교는 늘 누군가를 올리고 누군가를 조용히 내리는 방식이었다. 나는 크게 혼난 기억도 없고 크게 칭찬받은 기억도 없다. 그저 무난했다. 그 무난함이 아이에게는 가장 애매한 자리라는 걸 그땐 몰랐다. 학교에서는 앞줄도 아니고 뒷줄도 아니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아, 저 아이도 있었지. 그 정도의 존재감. 집에서도 비슷했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나는 스스로 크는 아이에 가까웠다. 칭찬을 기다리다 지치면 그냥 포기했다. 그래, 원래 난 이런 애지. 그 말이 습관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실패를 배운 게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먼저 배웠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 앞서가려 하지 않았고 뒤처지지 않으려 했었다. 그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나를 조용히 만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고 억울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다. 그렇게 나는 점점 자기 자신보다 남의 눈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갔다. 어릴 적 나는 되고 싶은 어른이 없었다. 꿈을 묻는 질문이 제일 어려웠다. 그저 남들만큼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땐 몰랐다. 남들만큼이라는 기준은 항상 변했고 항상 나보다 앞에 있었다. 그렇게 나는 늘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익숙해지면 사람은 자기 인생에도 조심스러워진다.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도전하지 않으려 한다. 그게 어릴 적 내가 배운 첫 번째 인생의 태도였다. 청년기 처음 사회에 나서다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만 혼자서 지도 없이 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자유롭다고들 말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비교의 장소였다. 누구는 벌써 꿈을 말하고 있었고 누구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 확신이 부러웠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다. 걸음도 빠르고 말도 분명했다. 반면 나는 선택 앞에서 늘 오래 서 있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결국 선택은 했지만 마음은 늘 반박자 늦게 따라왔다.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앞두자 세상은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요즘엔 다들 빨리 준비하더라. 그 질문들이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조금씩 작아졌다. 나는 남들보다 늦지 않으려고 조급해졌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졌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골랐다.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첫 직장은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침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회사라는 공간은 학교와 달랐다. 여기서는 정답이 없었다.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었고 조용히 있으면 존재가 사라졌다. 나는 눈치 보는 법을 그때 제대로 배웠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관리하고 불편해도 웃는 법. 하루하루는 큰 사건 없이 흘러갔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용기는 없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묶는 말이었다. 청년기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랐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나는 어른이 되어갔다. 첫 직장,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 첫 직장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건 일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그 책임은 누가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네가 맡았으니까 내 책임이야 라는 말로 시작됐다. 처음엔 그 말이 어른이 된 증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책임은 점점 무거워졌다. 실수하면 내 탓이었고 성과가 나도 팀의 몫이었다. 그래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불만을 말하는 순간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라는 시선을 받을까봐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누군가는 열심히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착하다고 했다. 그 말들이 칭찬인지 부담인지 구분이 잘 안 됐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걸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도 회사에 갔다. 회사에 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빠지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겠지. 그 생각은 조금 허무했고 조금은 안심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내 존재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그 즈음 동기 하나가 회사를 그만뒀다. 다들 용감하다고 했지만 나는 속으로 부러웠다. 용기가 없어서 남아있는 건지 책임감이 있어서 남아있는 건지 헷갈렸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 생활비가 되고 경조사가 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 됐다. 돈을 벌고 있었지만 돈이 내 인생을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회사에서는 조금씩 자리가 생겼다. 누군가 나를 찾고 내가 없으면 일이 잠시 멈췄다. 그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다시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묶이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는 걸. 첫 직장은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 일하는 법, 참는 법, 포기하는 법. 그리고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까지. 나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결혼과 가정, 선택이 책임이 될 때 결혼은 갑자기 찾아왔다. 오래 고민한 선택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흐름에 가까웠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렸고 부모님의 걱정이 조금씩 잦아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게 점점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했다.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사랑만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결혼을 삶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다. 마치 정해진 코스를 한 칸씩 밟아가는 느낌이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따뜻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바로 영향을 미쳤다. 그때 처음 알았다. 사람은 밖에서 쓰는 에너지와 집에서 쓰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가정은 편안한 곳이기도 했지만 내가 가장 솔직해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가장 약해지는 곳이기도 했다.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는 어른이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아이 인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질문들은 답이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증명해야 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컸고 나는 생각보다 더디게 변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다. 일에서는 효율을 따졌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 기다려야 했고 반복해야 했고 때로는 포기해야 했다. 가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자주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사람이 되어갔다. 결혼과 가정은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대신 도망칠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 이유 덕분에 나는 하루를 버텼다. 실패에 무너졌던 날들. 실패는 소리 없이 왔다.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었다.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다. 노력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가 있다는 걸. 다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게 가장 괴로운 지점이었다. 실패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처음엔 작은 실수였고 그 다음엔 타이밍이 어긋났고 그 다음엔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자주 묻혔고 결정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때 느꼈다. 사람은 성과로 기억된다는 걸. 과거의 노력은 현재의 결과 앞에서 쉽게 잊힌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어졌다.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다. 문을 열면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 앞에서 나는 더 작아질 것 같았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무게를 가졌다. 나는 괜찮은 척하는데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견뎠을 때 운다는 걸. 실패는 나를 바닥까지 데려갔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조용해졌다.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 불안도 잠잠해졌다. 그제야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흔들린다. 나는 두렵다.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패는 나를 부수기도 했지만 나를 멈추게도 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봤다. 인간관계, 가까울수록 어려웠던 사람들. 실패를 겪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했다. 연락처가 많고 인사가 오가고 자리가 끊이지 않으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자 사람은 빠르게 정리됐다. 연락이 줄었고 약속은 미뤄졌고 괜찮냐는 질문도 점점 형식이 됐다. 그제야 알았다. 사람은 상황을 보며 남는다는 걸.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뜻이다. 가장 어려웠던 건 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가족, 오래된 친구, 늘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는 강한 척이 더 힘들었다. 괜찮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고, 힘들다고 말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했다. 그 질문들이 나를 더 설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설명하는 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사람과의 거리는 마음의 여유와 비례했다. 여유가 있을 땐 농담도 웃음도 나왔지만 여유가 없을 땐 모든 말이 부담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사람을 피해 다녔다. 혼자가 편해진 게 아니라 혼자인 게 덜 힘들어서였다. 그 시기에 진짜 사람을 알게 됐다. 조언을 하지 않는 사람, 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 명이면 충분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걸. 그리고 깊어지려면 시간보다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솔직함은 늘 멋있지 않았다. 초라했고 구차했고 자존심도 상했다. 그래도 그 솔직함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다. 인간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관계를 조심스럽게 대한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잘 유지하려고 한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돈,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치. 사람 다음으로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돈이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돈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다. 젊을 땐 돈을 쉽게 말했다. 얼마 벌고 싶은지, 어떤 차를 타고 싶은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그땐 돈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돈은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 됐다.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안심되지 않는 이상한 조건. 돈은 늘 내 삶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많이 벌 때는 왜 더 벌지 못하나 괴로웠고, 줄어들 때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나 자책했다. 돈은 항상 나를 비교하게 만들었다. 남의 수입,
남의 소비, 남의 생활. 그 비교 속에서 나는 점점 내 기준을 잃어갔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내 가치처럼 느껴졌다. 숫자가 줄면 내가 작아진 것 같았고 숫자가 늘면 괜히 당당해졌다.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 돈은 나를 증명해주지 않는다. 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잠깐 보여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깎아냈다. 싫은 말을 삼키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내 시간과 감정을 싸게 넘겼다. 그때는 그게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성장이 아니라 소모였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잃은 건 얼마일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과 상처 입은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인정했다. 그 이후로 나는 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는지, 얼마를 쓰느냐보다 왜 쓰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여야 했다. 삶을 지탱하는 도구, 선택지를 늘리는 도구,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도 돈 때문에 불안해진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나를 미워하진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진 삶이다. 후에 지나간 선택들이 남긴 것. 후회는 항상 조용히 찾아왔다. 크게 울부짖지도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 한 문장은 참 질기다. 시간이 지나도 형태만 바꿔 다시 돌아온다. 나는 후회를 싫어했다. 후회하는 나 자신이 못나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를 탓했다. 그래서 애써 무시했다. 괜찮은 척했고 잊은 척했다. 하지만 후회는 잊힌 척을 싫어했다.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조용한 밤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특히 하지 않은 선택들이 더 아팠다. 말하지 않은 마음, 잡지 않은 손, 도망친 결정. 그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다. 이상했다. 선택한 길보다 선택하지 않은 길이 더 생생했다.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하지만 정직해져 보니 답은 늘 같았다.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완벽하진 않았을 것이다. 어느 선택이든 후회는 남는다. 이 선택을 하면 저 선택이 아쉽고 저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이 아쉽다. 삶은 후회를 없애는 게임이 아니라 후회를 안고 가는 연습이었다. 그걸 받아들이자 조금 편해졌다. 후회는 나를 공격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 나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 그 판단이 그때의 전부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후회는 조금씩 날카로움을 잃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남았다. 그 후회는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그 질문은 과거를 찌르지 않고 현재를 향했다. 나는 후회 덕분에 조심해졌고 후회 덕분에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살폈다. 후회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기준이 됐다. 다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지, 다음엔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후회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후회가 올라올 때 도망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 말 한마디로 후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의 나에게 남은 한 가지 지혜. 이제 나는 예전처럼 많은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한때는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믿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결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래서 늘 조급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았고,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금 멀리서 나를 바라보게 되자 하나만 남았다. 아주 단순한 것. 지금의 나를 배신하지 말자. 이 말은 대단한 다짐도 아니고 거창한 목표도 아니다. 그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억지로 잘 살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면 된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나를 미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미루지도 말자. 나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두렵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상태의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안한 날의 나도, 자신 없는 날의 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의 나도 모두 지금의 나다. 그리고 그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인생은 언제나 더 나아진 나만을 요구하지만 삶을 버티게 해주는 건 지금의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이다. 나는 이제 성공보다 지속을 택한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걸 택한다. 누군가의 기준보다 내 속도의 숨을 우선한다. 그 선택이 때로는 느리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내가 걸을 길이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 있다면 이 말만은 전해주고 싶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다. 길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다. 인생은 정리되는 순간보다 흔들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 그 시간을 스스로를 미워하며 보내지 말자. 조금 느려도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해냈다. 이 오솔길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왔느냐가 아니라 계속 걸을 수 있느냐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 편이기를 바란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지혜다.